안녕하세요. 남양주양병원 소화기내과 송재원입니다. 오늘 저는 병원에서 자주 진단하게 되는 질환 중 하나인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이나 위 속의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하여 가슴 안쪽으로 타는 듯한 통증이나 쓰림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합니다. 보통 누구나 한 번쯤은 옆에 있는 증상들을 겪어보셨을 겁니다. 속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와서 병원에 가보면 특별히 검사를 하지 않았지만 역류성 식도염이 의심된다는 이야기도 종종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옆에 증상 위쪽에 나열되어 있는 이러한 증상들은 좀 대표적인 증상들로서 속이 쓰리다, 신물이 올라오고 트림이 자주 나온다, 가슴이 타듯이 뜨겁다, 명치가 아프다 등의 증상들이 있겠고, 아래쪽에 있는 목에 뭔가 걸린 것 같다, 음식물이 잘 안 내려간다, 입냄새가 심하다, 기침이 계속 나온다, 이런 것들도 비전형적이지만 종종 호소하는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 중 하나입니다. 본래 위와 식도에는 역류를 막아주는 밸브가 존재합니다. 바로 그림에서 보이는 하부 식도 조임근과 횡격막이 그것에 해당하는데요. 만약 구조적인 이상이 있거나 식습관의 변화가 생길 때 이러한 밸브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역류가 자주 또 심하게 일어나게 되면 결국 식도에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제부터 각각의 원인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부식도의 조임근 이상입니다. 본래 하부식도 조임근은 적절한 수축력을 유지해서 역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원인들로 인해서 그 조임근의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카페인, 커피와 청량음료가 되겠고 술, 과식, 기름진 음식, 흡연, 불규칙한 식생활 습관 등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식도 열공 탈장입니다. 검진 내시경을 하게 되면 드물지 않게 발견되는 소견 중 하나인데 과거에 이제 복압이 증가되는 상황을 겪는 경우에 이로 인해서 위가 횡격막 상부로 일부 빠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임근의 압력이 떨어지게 되고 식도의 열공이 넓어지면서 역류가 더 호발할 수 있습니다. 비만한 경우에도 역류성 식도염이 호발한다는 것이 여러 연구로 밝혀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미국의 대규모 연구에서는 체질량 지수가 35 이상인 고도 비만 환자에서 그 위험도가 2.93으로 증가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체중으로 인해서 복압이 증가하게 되면 역류도 더 호발하게 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들은 어떠한 경우에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검사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속이 쓰리거나 아니면 신물이 올라오는 그런 전형적인 증상을 보이면 일단 역류성 식도염으로 잠정적으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체중 감소나 혈변 등의 특이사항이 없다면 일단 약물 치료를 일정 기간 시행을 하게 되고 이러한 증상이 약물로 인해서 호전이 된다면 더 확실히 역류성 식도염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위내시경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위내시경을 손쉽게 근처 의료기관에서도 시행할 수 있는데요. 위내시경 검사로 이러한 위산 역류에 의해서 식도에 이런 스크래치가 나는 듯한 손상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겠고 이러한 것을 저희가 선상 미란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소견이 있으면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역류성 식도염 환자에서 절반 이상에서는 정상 소견을 나타낸다는 제한점이 있습니다. 즉 내시경이 정상이라고 역류성 식도염이 없다고 확진을 내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환자들은 내시경이 깨끗한데 왜 속이 쓰린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증상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리고 약물 치료를 시작하기를 권유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24시간 식도 산도 검사입니다. 만약에 내시경도 정상이고 약물 치료에도 반응이 뚜렷하지 않다면 추가적인 확진 검사로 시행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진단법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생긴 기계의 이 끝부분에는 산도를 측정하는 그런 전극이 달려 있고 이걸 코로 삽입을 한 후에 식도에 위치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산도를 24시간 동안 측정을 하게 돼서 실제로 산이 역류해서 산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그 역류성 식도염을 확진할 수 있습니다. 보통 대학병원급의 3차 의료기관이나 소화기내과 전문병원에서 시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치료입니다. 치료는 크게 생활습관의 교정, 약물치료, 수술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앞서 그 하부식도 조임근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과식, 기름진 음식, 커피, 술,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 바로 수면을 취하는 이런 습관 등을 모두 교정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식사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도 그 위험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체중 감량을 시도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도 증상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주무실 때 증상이 더 심하다면 위가 식도보다 더 좌측에 있다는 것을 그런 해부학적인 점을 고려해서 좌측으로 누워 자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겠고 중력을 이용하여 침대 머리에 올려 자면 그 역류를 더 감소시킬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약물치료입니다. 약물치료는 치료의 핵심이 되는 부분으로 역류되는 위 내용물 중에 증상과 식도염을 일으키는 주범은 바로 위산이기 때문에 약물치료의 핵심 역시 위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하게 그리고 가장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 약물은 양성자 펌프 억제제, 흔히 영어로 PPI라고 말을 하고 또 최근에 시판되어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칼륨 경쟁적 위산 분비 억제제, PCAP이라고 하는 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는 약물이고 보통 하루 한 번 공복에 복용하게 되는데 약물마다 그 용법은 조금씩 상이합니다. 그 외에도 히스타민 수용체 억제제, 제산제 등을 복용해 볼 수 있겠고 일반적인 복용기간은 4주에서 8주 복용을 하게 되면 경증의 경우에는 80% 이상의 증상을 회복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구조적인 이상이 있거나 약물의 반응이 좀 미미한 경우에는 계속 재발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재발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서는 이렇게 계속 먹어도 괜찮느냐 이렇게 여쭤보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안전하게 유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연구에서 부작용들이 밝혀진 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에 그 이득과 위해를 저울질한 후에 복용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입니다. 수술은 위의 저부를 식도 후방으로 돌려 말아서 하부 식도 조임근을 보강시켜주는 위 저부 주름술이 가장 많이 시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약물요법이 수술보다 안전하기 때문에 초기 치료로는 바로 수술을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약물 수능도가 많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약물 치료의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에 이런 수술을 권유해 볼 수 있겠고 최근에는 효과가 좋은 다양한 약물들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런 수술까지 시행하는 경우는 흔하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